막 1면에 나왔어요. 신문 1면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사고를 친 거예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인데 제 이름은 최미숙이고요. 국내 IT 기업에서 거의 만 18년의 경력을 이어오고 있고 주로 하고 있는 직무는 B2B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팀장을 27살부터 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리 팀장이었어요. IT 같은 경우는 사실 닷컴 버블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IT 기업들이 그런 직급이라던가 뭐 이런 체계가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되게 자유로웠어요. 능력 중심, 그렇다고 제가 일을 되게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능력 중심으로 뭐 팀장과 팀원을 배치한다던가 해당 직무에 맞는 사람을 일단 팀장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팀장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나 시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어떤 거? 제가 느끼기에는 신뢰성이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기는 분이 대부분 이제 탑 매니저 그렇게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홍보나 마케팅을 할 때 대표님들하고 일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그냥 팀원으로 이렇게 일하는 애가 팀장하면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잘 하겠구나라고 그분들이 생각하셔서 맡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딱 가지고 계셨던 마인드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은 납기 준수예요. 오더 받은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면 그때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고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드리죠. 중간 보고 드리고 어떤 이슈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면서 피드백 받아서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게끔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장점은 사실 비로소 지나고 보니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버티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어떤 버팀의 원동력이 됐구나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 순간순간은 단점이 더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맡겨진 업무에 대한 중압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조직의 팀장들이라던가 부서장님들, 임원들하고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제 이미지와 달리 되게 네 가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회사 조직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팀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단순히 이렇게 신뢰만 갖고선 그리고 업무 실적만 갖고 책임을 떠안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닥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고, 제 스스로는 사실 내 일만 하면 되게 편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부서랑 같이 엮여서 일을 하거나 하면은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싫은 상사와 같은 상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요. 예를 들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인데, 조직 내에서는 특히나 같은 동료들끼리, 동료라 함은 내 직급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 저 탑레벨 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인데 그게 되게 투명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투명하게 소통하지 않고 마치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본인의 어떤 권력인 양 휘두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조직장 정도가 되면은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권을 갖고선 직원들을 휘두른다던가 사실 협박이거든요.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너무 싫고, 일할 때도 그냥 오픈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빵 하고 터트리죠. 이렇게 할 거야, 따라와. 근데 그거는 이제 안 통하거든요, 그런 식은.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하고 그냥 진짜 터놓고 얘기하고, 저희 단톡방이 또 있어요. 거기 제가 최근에 저희 직원들한테 혼났던 게 술 먹고 사진 찍어가지고 혼났는데 새벽에 올렸다고 그 술 먹는 현장 사진 그런 거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격 없이 소통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요새 직원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이에요.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근데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이 또 있거든요. 저는 중간에 낀 세대여가지고 윗세대와 이제 아랫세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오히려 더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하고 합리적이고 저랑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회식에 참여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거의 뭐 거부하지 않고 다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29대 홍보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기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랬어요. 저희 회사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인하우스로 홍보를 했었고 저희 회사의 솔루션이 블루하우스 같은 약간 예민한 민감한 그런 국가기관에 딱 납품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저는 그때가 되게 뿌듯했고 저는 사고였지만 제가 사고를 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도자료를 릴리즈할 때에는 해당 기관 컨펌 다 받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컨펌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 회사의 제품이 시장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독단적으로 했어요. 막 1면에 나왔어요. 신문 1면에 장식이 됐었고 그리고 저는 전화를 받았죠. 해당 기관으로부터. 그래서 경위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 책임지고 퇴사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PR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대표님 그 회사가 IPO를 준비하고 있던 회사였고 저희 대표님에 대한 PI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조선일보 인터뷰를 제가 어렌지에서 실제로 지면에 이렇게 기사가 돼서 나왔고 그런 여러 가지 실무에서 실적이 쌓이니까 그때 제가 결혼해서 이제 임신했던 상태였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례 1번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만들어주고 저는 육아휴직하고 퇴사를 했죠. 그렇지만 저 이후에 이제 다른 직원, 여직원들은 다 육아휴직의 혜택을 얻고 있고 지금도 그 대표님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 고충도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 달라요. 애가 이제 취약 전, 미취학 아동일 때와 취약 후 크게 두 개로 나뉘고